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한국경제신문하고요, 부동산 매일경제신문 계속 부동산 파트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물가가 치솟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다. 물가가 치솟으면 먹고 살기 다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면 어디로 가요? 우리 국민들은 다 대통령이나 임금한테 불만을 토로합니다. 총리나 대통령, 임금 잡아쳐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고요. 대한민국이 200개 국가에서 탑10 안에 들잖아요. 상위 레벨에 있는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1위부터 한 50위 안에 있는 국가들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총리 지지율이 다 떨어지겠죠. 그리고 하위 한 50%, 하위 50개국, 여기 있는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마저 죽어요. 실제로 퇴출되고 있고, 대통령 잡아서 처벌하자고 하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통령궁이나 뭐 이런 데로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20여 개 국가가 작살났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부동산 알려드리는데, 부동산이 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요? 지금의 가장 큰 이슈는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 상승하면은 이제 뭐 부동산도 힘들고, 기존에 그냥 사람들 자체가, 왜냐면 여러분들의 월급이 강탈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급여가 300만 원인데 물가 상승률이 10% 올랐어. 10%. 지금 막 서류상으로는 한 뭐 5% 올랐네, 6% 올랐네 이러잖아요. 그러면 10% 오르면 얼마예요? 여러분 급여가 270만 원으로 깎이는 거잖아요. 15만 원 정도 깎였네요. 285만 원 정도가 뭐 깎였을까요? 여러분의 급여가 그렇게 깎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5%, 6%인데 실질적으로 막 10%도 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또 업종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면 다 여당을 욕하고 대통령을 욕한다. 그 다음에 불판 닦은 중학생이 월 매출 6억 소갈비집 사장님이 된 비결, 부동산 파트에 이게 영업 뭐 이런 것이 좀 들어와졌네요. 그 다음에 5천원 투자에 롯데타워 레지던스 월세 받는 김과장 비결을 알고 보니 이거 무슨 뭐 리친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큰 평수는 부담되는데 오래 팔리는 아파트 절반이 소형. 자, 보증금 때문에 악덕 집주인 명단 공개 이거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경제신문 뉴스, 여기도 뭐 이제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데 강남 건물주 되는 법, 여기가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부동산 조각투자회사 뭐 카시아 애창한 대표 인터뷰, 이거 뭐 리츠를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쭉 가보면은, 자, 단돈 5천원으로 10% 수익 내는 건물주 되는 법 쭉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했던 비트코인 뭐라고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것은 좀 믿지 마시고요. 못 믿어, 한국 거는. 왜냐하면 사기를 워낙 많이 쳐서, 여기 이분이 사기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검증이 된, 요거 좀 나왔는데, 이 기사 다 안 읽어봤는데, 참 그러네요. 그래서 5천원으로 강남 건물주 되는 것보다는 만원이나 10만원으로 저기요, 미국 뉴욕 건물주 되세요. 추천해 드릴게요. 리얼티 인컴, ABR 이런 게 괜찮습니다. 미국 주택 니츠 상품이고요. 투자 수익률은 리얼티 인컴은 4.4%에서 5% 정도 수준이고요. ABR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부동산 채널이라서 좀 힘든 거 있죠. 김영익 교수님이 이게 뭐 거시경제 많이 계속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값 30-40% 더 떨어질 것, 앞으로 3년은 부동산 수축 국면,
관련된 소식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래서 김명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22일 앞으로 3년 정도는 부동산 경기가 수축 국면이라면서 집값이 30~40%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김 교수는 이날 MBC 뉴스 예전 경제 속에 출연해 2009년에서 2010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40%더 떨어진 적도 있다. 그때가 대표적인 경착륙한 경우이고요.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말했고, 그는 지금과 국가가 집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 그만큼 과대평가되어져 있고 최근 2030 분들이 집을 많이 샀지 않나. 최근에 보니까 그분들의 매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이어 정부의 정책 목적은 집값 하향 안정화 한다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 가격이라는 게 하향 안정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적정 수준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자산가고 집이라는 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자산은 오를 때는 천천히 올라. 이게 계단처럼 조금씩 물론 이제 부동산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코인 뭐라고 그럴까, 계단처럼 탁탁 오르는 맛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자산은 오를 때는 오르는 기간이 더 깁니다. 오르는 기간이 길고, 떨어질 때는 모두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다 원자재든 급락을 해. 떨어지는 구간이 짧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오를 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르네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급락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공포에 절어서 집어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통 그 하향 구간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1년에서 한 3년 사이, 가장 길었었던 게 3년이고요. 근데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에 대부분 다 하향이 되고요. 상향 구간은 대부분 한 3~4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향 구간이 한 3~4년, 짧을 때는 상향 구간도 한 2년. 이게 상향했다, 하향했다, 상향했다, 하향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매크로를 잘 판단하시고 거기에 잘 올라타신 분들은 요걸 이제 반대로만 이렇게 정책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돈 엄청 쉽게 버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잖아요. 쌀 때 사야 돼, 쌀 때. 이건 다 알아. 쌀 때 살아야 된다는 것. 근데 정작 쌀 때는 못 사. 왜 그럴까요? 이거 어디가 더 떨어질지 모르는 거야. 불안하지. 더 떨어질지 모르는 거. 그거 뭐냐면은 비쌀 땐 팔아야 돼. 비쌀 땐 팔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비쌀 땐 팔아야 돼. 오케이. 근데 정작 비쌀 때는 어떻게 된다? 막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사잖아. 사람들은 대다수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하니까 부자가 별로 안 나오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투자가 손실이 되어지겠고. 그나마 이제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나마 부동산은 그렇게도 돈을 벌어. 왜 부동산을 벌을까요? 못 팔아. 못 판다니까. 내가 오를 때 샀는데, 오를 때 샀어. 근데 떨어지니까 내가 팔려고 해. 안 팔려. 그랬더니 가져갔더니 어떻게 됐대? 꼴도 보기 싫어서 쳐다도 안 봤더니 다시 한 2년이나 3년 지났더니 더 많이 올라 있어. 이게 부동산이야. 근데 가상화폐나 주식은 어떻게? 떨어지면 겁나서 던지면 바로 팔려버려. 이어 정부의 정책이 목적은 집값이 하향 안전하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 가격이라는 게 하향 안전한 게 없다.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적정 수준보다 떨어질 때는 더 많이 확 떨어져 버린다. 이거 설명한 거고요. 자, 김 교수는 집값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대평가됐고, 추세를 보니까 이미 대전, 대구 이런 도시보다 꺾이고 있다고 시작하면서 서울도 이제는 꺾이는 전환점이다. 이게 한번 꺾이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은 항공모함 같은 거라는 걸 설명하죠. 주식이나 뭐 이런 것은 경기에 6개월 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반응을 해. 근데 부동산은 경기에 후행한다고 지금 보는 거죠. 6개월 정도 후행. 그래서 전환점이 뭐가 요인인가요? 주가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집값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나요? 대출 규제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집값의 전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집값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경기입니다. 특히 통계청에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올 2월에 고점이었을 것 같다. 이게 한번 떨어지면 과거 11번 순환에서 19개월치 평균 떨어졌고요. 이제 경기가 수축 국면에 돌아서면서 그렇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이런 경기를 고려하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의 김영희 교수님 제가 유튜브 계속 보고 있는데 이분은 뭐 경기 변화 순통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건 더 잘 모르겠고 제 논리로는 뭐냐면 다 필요 없고 가장 큰 게 뭐냐면 금리예요. 그 금리의 기준이 뭐냐? 미연준입니다. 미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 근데 올리는 근거는 뭐냐? 물가 상승률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려. 그럼 언제까지? 이제 이분도 뭐 계속해서 뭐 발표를 이렇게 분석을 잘 하시는 김영희 교수님. 근데 제가 논리를 설명한 것은 이 미국의 물가가 4%가 잡히잖아요. 4%. 미국의 미연준의 물가는 아니 4%가 아니라 2%. 2%가 잡힐 때까지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려. 지금은 미국의 금리 물가가 6%, 7%, 8%예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떨어뜨려야 돼? 2%대까지. 2%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올린다? 계속해서 올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식하게 올려요. 미 연준은 과거에 보시면 막 1%씩 올려서 1980년대에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어. 다 작살나는 거지. 다 망해가고 그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물가가 잡힌다. 물가는 뭐냐면은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모두가 다 작살났어. 5분위를 빼놓고는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지. 그래서 국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자율을 올려. 이자율을 팍팍팍 올리면 누구가 죽어나가? 소득 1분위자들이 죽어나가. 소득 1분위자들이 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소기업이들이 망해갈 수 있어. 이것을 미 연준은 알아. 그래도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를 살리기 위해서 소득 1분위자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이자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그렇게 이제 되면은 미국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해요. 실업률이 증가하면 또 살기 힘들다고 또 쌩 난리를 까고 데모하고 난리 치죠. 그러면 미 연준은 또 뭘 할까요?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시 뭘 한다? 금리를 다시 낮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금리가 낮춰지면 이제 실업이 떨어지고 경기는 살아나고 코인도 올라가고 가상자산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기준. 자, 김영희 교수님들 설명한데 김영희 교수님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 뭐 순환 변동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이게 금리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미연준 왜냐하면은 미국 거를 봐야 돼요. 미국 거를 왜 봐야 되냐면 미국이 패권 국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 됐다.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됐고 중국이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됐다 하면 위안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그 전에 자본주의 역사 한 몇백 년을 보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영국 달러가 패권국이었잖아요. 그럼 영국 달러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점에는 여전히 달러가 미국 달러가 호주 달러도 아니고 미국 달러가 캐나다 달러도 아니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의 뭐냐면 수급을 조절하는 미 연준의 행태를 봅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실업률은 2%가 제가 헷갈리죠. 실업률은 4%. 실업률은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실업률은 미 연준이 목표가 4%예요. 그 다음에 물가는 2%가 목표입니다. 2%가 목표란 이유는 눈에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봐봐요. 한 해에 물가가 뭐냐면은 100에서 102% 올라서 그럼 2% 오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급여가 100만 원에서 9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눈에 티가 잘 안 나.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눈에 티가 잘 안 나게 해서 물가 상승률을 오르게 해서 여러분의 돈을 호주머니에서 강탈해가. 그래서 이제 표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막 10% 돼. 여러분의 급여가 2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40만 원을 강탈당한 거예요? 20만 원을 강탈당한 거죠. 300만 원이면 30만 원을 강탈당해서 270만 원 꼴이 되는 거잖아요. 물가 사기가 힘들어진다고, 살기가 힘들어져. 근데 이게 뭐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가해.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만, 이거 지금 이해하실 수 있으나 모르겠어요. 이걸 거꾸로만 하실 수 있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한번 금리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투자에 한번 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